아, 내가 아직 젊은 줄 알았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어요. 60대에 다시 일터로 나서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한숨 섞인 말입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는 게 삶의 전부였지만 퇴직 후 한동안 쉬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 했던 마음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충격은 더 크죠. 그런데 그 충격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느낌으로 다가오면 그야말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적잖이 공감할 겁니다. 나도 퇴직 후 다시 일해야 하는데 몸이 괜찮을까? 왜 그렇게 힘들다고들 하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다들 하실 테니까요. 사실 6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일하면서 건강을 잃는 고통을 겪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60대 일자리 복귀가 왜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숨은 이유와 현실 그리고 전문가의 시각을 담아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제 퇴직자 100명이 털어놓은 진짜 경험담도 곁들여 현실감을 더할 거고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감 가득한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1. 몸은 서서히 늙고 있는데 일터는 그대로인 현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2030대 시절과 6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퇴직 후 한참 쉬고 나서 다시 일하는 60대는 체력, 회복력, 근력 등 여러 면에서 젊을 때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는 일은 일이라며 똑같은 노동량이나 근무 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퇴직자 100명 중 상당수는 일할 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육체 노동이나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업무 혹은 정신적 압박이 더해지면서 몸은 빠르게 지쳐갔고 결국 각종 통증과 만성 피로가 생겼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신체 노화와 노동 강도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관절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늦어지는데 과거처럼 무리하게 일하다 보면 결국 과사형 부상 오버유즈 인저리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퇴직 후 다시 일하는 분들은 체력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에 뛰어들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더 큽니다. 2.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의 악순환. 몸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60대 재취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자리에서의 부담감, 동료와의 관계, 일에 대한 불안감은 건강 악화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62세 김 씨는 퇴직 후 아르바이트로 다시 일하게 됐는데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업무 속도도 못 따라가니 스트레스가 너무 컸다며 그 스트레스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만들고 결국 위장장애와 두통까지 생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트레스는 만성염증 반응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몸이 망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인 셈이죠. 특히 60대는 이미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취업 스트레스가 이런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퇴직 후 다시 일하기 전에는 정신 건강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3. 경제적 압박과 불안, 그리고 무리한 노동 강도. 많은 60대 재취업자들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은퇴 후 예상보다 빠듯해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나 손주 지원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어렵죠. 이 압박감은 무리한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이 몸을 혹사시키고 쉴 틈 없이 일하다가 결국 몸이 망가지는 패턴입니다. 65세 이 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쉬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몸 건강을 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은퇴 전 재무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재취업 시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적정 노동량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현실적인 사례로 본 60대 재취업과 건강 문제. 사례 1 김영수 씨 63세 택배기사. 퇴직 후 1년 만에 다시 택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처음에는 체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결국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생활비 때문에 못한다.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례 2 박정희 씨 61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다시 일한 박 씨는 업무 강도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시간 서서 환자 돌봄 업무는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주었고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그는 몸이 자꾸 아프니까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결국 자신감도 떨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례 3 이창민 씨 65세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 씨는 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목과 어깨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과 건강하게 일하는 법. 이제 왜 몸이 망가지는지를 이해했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권합니다. 첫째,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0대는 젊을 때와 달리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 친구, 상담 전문가와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계획을 미리 세워라는 조언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취업으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은퇴 전부터 재무 설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일자리 선택 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업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부담이 적은 사무직, 파트타임 혹은 재택근무 등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60대에 다시 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번 글을 통해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은 점점 더 흔해질 테지만 그만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지혜도 절실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60대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책도 더 많아져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몸이 망가지지 않는 노후를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우리가 잘 나이 들자고요. 앞서 이야기한 퇴직 후 60대 일자리 복귀와 몸 상태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로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 그리고 전문가, 시각도 덧붙여서요. 1. 신체 변화 이해하고 맞춤형 운동 루틴 만들기. 우선 60대에 접어들면서 신체가 겪는 변화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육량은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60대가 되면 젊을 때와 비교해 근육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절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유연성이 줄고 회복력도 확연히 느려지죠.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나 갑작스런 격한 노동은 오히려 부상을 불러옵니다. 전문가들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되 저강도부터 서서히 올리는 방법을 권해요. 예를 들어 주 3회 30분씩 걷기, 가벼운 근력 강화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변형 등을 하면서 관절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김영수 씨 사례처럼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허리 주변 근육 강화와 함께 자세 교정을 병행해야 하죠. 이런 운동은 물리치료사나 재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맞춤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 업무 강도 조절과 휴식의 과학. 실제로 60대 재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일하는 강도와 휴식의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는 분이 있다면 중간중간 앉아서 쉬거나 스트레칭 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이 시간마다 5분 이상 쉬는 것만으로도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또 60대는 젊은 사람들보다 피로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느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이나 연속 근무는 특히 피해야 하고 가능하면 파트타임이나 교대 근무가 적합해요. 박정희 씨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겪은 무릎과 허리 통증도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작업 중간중간 자세 변경, 휴식, 그리고 무릎 보호대 사용 같은 실질적 조치가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 유지법.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몸 건강과 직결되니까 결코 간과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게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소화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창민 씨가 겪은 통증에도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규칙적인 취미 활동, 명상, 가벼운 요가나 호흡법 연습을 추천합니다. 특히 사회적 지지망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족과 친구와 자주 소통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4. 경제적 준비와 재무 관리. 60대 재취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은퇴 전에 재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방법, 의료비나 생활비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 등이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대략 은퇴 후 월 생활비의 7,080% 정도를 준비하는 걸 권합니다. 또한 무리한 재취업 대신 적당한 시간에 일하면서도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투자나 소규모 창업도 고려해 볼 만해요. 100명 증원 중에서도 일부는 아파트 관리, 온라인 판매 같은 비교적 몸에 부담 적은 일로 전환의 건강을 지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일자리 선택 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실제로 일자리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점검해 보세요. 신체 부담 정도 얼마나 오래 서야 하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시간이 충분한지 꼭 따져봐야 해요.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 업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혼자 일하는지 협업이 많은지 알아두세요. 복지나 의료 지원 혹시 건강 문제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점검하면 몸이 무리하지 않는 건강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60대에 다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체 변화와 스트레스, 경제적 현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무리하면 분명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필요한 때는 휴식과 도움을 받는 게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운동법, 스트레스 관리법 등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